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이상욱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특히 요즘에 유행하는 심화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인공신경망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해야지 그것과 관련된 윤리적이거나 사회적인 혹은 뭐 직업이나 민주주의와 관련된 쟁점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은 비인간적인, 이게 이제 나중에 중요한 비인간적인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인 결과물을 산출해낼 수 있는데 정작 자기가 뭘 하는지는 모르고 의식적 경험은 없는 존재라는, 자각 없는 수행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평균적으로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할 때도 인공지능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딱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98%의 성공률로 어떤 작업들을 잘 수행한다면 2%가 왜 생겼냐? 특별히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2%는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 이상의 설명들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굉장히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결정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인간의 거기에 대한 판단이 개입돼야 되는 이유들이 되는데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로봇하고 헷갈리는데 사이버 공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SF에서 등장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려면 그 인공지능 사이보그죠. 그런 게 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로봇공학이 발전한 다음에, 로봇공학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기술적 대상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술이 접목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게 이후의 논의와 관련되는 점은 결국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 계산한 결과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중간 매개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든 또 다른 기계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통해서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인공지능은 엄청난 그 인류에게 복지적 혜택을 가져다줄 잠재력과 상당한 위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악영향을 끼칠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현재 인공지능이 사전학습 단계에서 그 학습 데이터들이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세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 과거가 그렇게 편견이 없거나 아주 훌륭한 사회였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 이미 존재했던 그 편견들이 그대로 기계에 학습돼서 기계가 이걸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실제로 근데 잘 드러나진 않지만 언론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살상용 무기로 사용될 때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의 여지들이 줄어들면서 그 전쟁이 훨씬 더 냉혹하게 전개될 가능성들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그 이번 발표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민주주의와 이제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주로 그 두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를 말씀드리면 역시 민주주의와 인공지능의 접점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주목을 받는 점은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들에 접하고 그 견해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자기 견해의 문제점들을 좀 깨닫고 다른 사람 견해의 장점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찾고 여러 사람들의 견해들을 최대한 이렇게 잘 모아가면서 합의점들을 도출해 나가서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일 텐데 그 과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에 심대한 위협을 이미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과정들을 교란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허위 정보나 기만 정보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손쉬워져서 특히 그 유튜브 가서 보시면 실시간으로 현재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글쎄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상에서 보는 정보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를 사실은 거의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으로 만든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판독해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 시대 때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민주주의적, 물론 이제 그리스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한된 의미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여성과 노예는 다 제외됐으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된 수준에서 민주적 사회의 어떤 기본적 조건이라고 제시했던 원칙, 즉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지적 능력에서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몇몇 교육도 잘 받고 그런 데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자. 그렇지만 어떤 정책을 사회가 채택할 것인가는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이 원칙. 사실 이 원칙이 존 스튜어트 밀처럼 자유주의 사상가까지 면면이 이어오는 원칙이거든요.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동등한, 그래서 1인 1표를 하는 겁니다. 그 기본 원칙들이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인공지능으로 인한 그 허위 정보, 기만 정보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지 않은 사람들과 거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정치적 판단력이나 민주주의적 판단에 있어서 동등한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뭐 원칙적으로는 가질 수 있더라도 그것들이 유효한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나라마다 조금씩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굉장히 그 규제에 대해서 그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미국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미 대선이 내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인공지능이 개입해서 민주주의적 과정들을 왜곡시키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의견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인공지능도 하나의 새로운 신기술이고 자동화 기술이니까 예전에 자동화가 불러일으켰던 변화들이 그랬듯이 어차피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물론 실직이 생기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직업들로 사람들이 다 옮겨가서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데 학계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인간의 육체 노동을 그게 비숙련을 먼저 대체하고 그다음에 숙련 노동을 대체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서비스업으로 혹은 어떤 그 행정직 이런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서비스업이죠.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상당한 훈련, 오랜 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냉정하게 얘기하면 갈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거기서 실직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의 학계의 콘센서스는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직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단, 여기서 중요한 단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직업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사가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질 거냐, 그런 일은 없고 교사가 수행하던 일 중에서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일들은 인공지능에게 넘기고 나머지 일들을 훨씬 더 특화해서 하는, 그리고 여태까지 그 못했던 일들을 좀 더 그러니까 이거를 저 직업 교육적 용어로 이제 태스크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직업 내에서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가 바뀌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들이 당연히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역량뿐 아니라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역량들 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이렇게 인공지능과 결국 협업하는 방식으로 직업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그중에서 일부는 실업의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결국은 협업의 형태로 인공지능과 같이 일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이 대체적인 합의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직업이 어디에서 주로 사라질 것인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중간 단계에서 주로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즉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도 어렵고 아까 로봇 기술이 쉽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대체했을 때 개발 비용을 뽑기 어려운 굉장히 저소득 육체 노동
부분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고 역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가 다른 이유 때문에 어려워.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들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건 역시 또 사람이 해야 되고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지는 일도 역시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상층부 직업들이 남고 중간 직업이 사라져서 결국은 빈부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사람들이 많이 논의하는 게 기본소득 개념인데 이 부분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은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 양쪽 진영에서 둘 다 논의가 되는데요. 좌파 진영에서는 주로 이제 복지 개념, 즉 이제 좀 이따 케인즈 말씀드릴 텐데 기계가 인간의 노동들을 다 대체해서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런데 직업은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그 소득을 복지 차원에서 대체해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데 비해서 우파 진영의 밀턴 프리드만 같은 경제학자는 이제 기계가 혹은 인공지능이 노동을 다 대체해서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사람들 다 실직 상태에 몰아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엄청나게 생산하는 생산물을 소비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일정한 확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기본소득 논의가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세 번째 특징, 현재 인공지능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까지 포함해서 인간과 협업의 형태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 여전히 인간과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실업 사태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세계 변화나 역량 변화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작용들을 어떻게든 제대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좀 별로 논의되지 않는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기술 철학 전공자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케인즈가 이미 20세기 초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게 기계가 너무 발전하고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자동화가 굉장히 진행되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하던 일들을 훨씬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고도 그냥 그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럼 그때는 나머지 시간을 뭘 해야 될지 고민할 거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보기 좋게 틀렸거든요.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20세기 초인데 그 세탁기 보급 전과 보급 후를 조사를 했더니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이 의외로 약간 늘었습니다. 특히 세탁에 쓰는 시간이.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이유가 흥미로워요. 당연히 세탁기가 보급됐기 때문에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은 줄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니까. 대신 세탁을 더 자주 하게 됐죠. 즉 뭐냐면 사람들이 욕구가 변하는 거죠. 예전보다 세탁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자주 빨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청결함을 요구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사회적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자동화가 등장하고 기계가 진행되면 일자리가 다 사라질 거라는 생각들은 우리가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들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이런 노동이 더 이상 불필요해지는 노동 없는 세상이 온다는 상당히 케인즈식의 어떤 고정된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새로운 기계 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이 단순히 소득이 아니라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업을 잃었으니까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만큼만 보상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시 인지심리학의 수많은 실험 결과들이 잘 보여주는 것은 물론 노동하기 힘든 노동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사실 노동함으로써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리하게 막 시간을 노동시키고 맨날 야근시키고 그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 노동이 없어지고 그 시간을 그냥 여운거리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